여러분, 정말 잘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면서 자신의 일은 언제나 뒷전으로 미룬 채 그저 묵묵히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오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도중에 문득 멈춰서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당신에게 그 고생 끝에 당신의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를 극적으로 회전시킬 마지막 선물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이 염사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당신을 향한 저의 가장 따뜻한 포옹입니다. 부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영혼이 떨릴 준비를 한 뒤 끝까지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기는 소리를 내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 황금빛 인생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 기적 같은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운기를 열고 인생의 제2막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짐, 그것은 과거의 영광과 집착이 배어있는 물건의 짐입니다. 여러분, 벽장 깊숙한 옷에 벌써 10년 넘게 입지 않은 낡은 정장이나 드레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30대 시절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당시 월급의 절반이나 털어서 샀던 추억의 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리는 고향당, 동료들의 찬사 어린 시선, 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의 나, 물건들을 버릴 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는 것은 단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체성의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은 소유물에 자기 자신의 과거 정체성을 투영합니다. 그 물건을 버리는 것은 마치 빛나던 그 시절에 나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듯한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풍수나 동양 철학에서 오래된 물건은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에 다름 아닙니까? 특히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집안의 운기 통로를 막문 거대한 검은 벽이 됩니다. 문기란 문자 그대로 옮겨지는 기운이며 흘러야 비로소 생명이 깃듭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내뿜으며 당신의 새로운 행운을 거부해버립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축에 모여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기에 수레로서의 쓰임이 있다. 그릇도 속이 비어 있어야 맛있는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방도 공간이 있어야 기분 좋은 바람이 통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 집착, 추억이라는 물건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마음과 공간액은 내일 찾아올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여지가 단 1mm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모노 조메이는 방장기에서 말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끊이지 않으나 예전의 물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 우주의 냉철한 진리입니다. 낡은 물건에 매달리는 것은 그 고귀한 변화의 흐름을 억지로 가로막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실 자신의 손으로 운기의 강에 댐을 쌓고 탁한 물을 고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번에 집을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놀라게 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운을 바꾸는 요령입니다. 우선 매일 딱 5분만 지갑 속에 있는 기한 지난 할인권 혹은 주방 안쪽에 있는 이가 나갔지만 버리지 못했던 작은 종지, 그것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오늘까지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물건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당신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봄바람 같은 신선한 기운이 흘러듭니다. 당신이 놓아주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않는 과거의 허물입니다. 그 비워진 공간이야말로 내일의 당신이 거머쥐어야 할 최고의 결과를 불러들이기 위한 황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운을 틔우고 진정한 귀인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두 번째 짐, 그것은 의리와 체면,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간관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제 몇십 년이나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만둘 타이밍을 놓쳐 타성으로 계속 내고 있는 연하장.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거절하면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 무거운 발걸음으로 향하는 망년회. 그리고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뒷담화나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당신 마음의 에너지를 뿌리째 앗아가는 지인가요?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을 신경 쓰며 괴로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정 욕구의 주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아주 먼 옛날부터 집단에서 버림받는 것을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하도록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 순간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강렬한 알람을 울리며 우리에게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당신의 운기는 시시각각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소위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받는 것은 뇌에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실제로 위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미래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익자사무, 손자사무를 설파했습니다. 직언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며 박식한 친구는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아첨하고 겉만 번드르르하며 말뿐인 친구는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에너지를 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의 다름 아닙니다. 진정한 조화란 공자가 설파한 화합하되 부와 뇌동하지 않는다. 화의부동이라는 경지에 있습니다. 타인의 안색을 살피며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면서 필요할 때만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런 어른의 성숙한 거리감이야말로 운기를 정체시키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아가 장자는 가르쳤습니다. 군자의 담담하기가 맑은 물과 같다.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처럼 산뜻하여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탁한 물이 고이면 썩듯이 집착이나 체면으로 붙들어맨 인연은 당신의 인생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운기란 그 이름 그대로 기의 흐름입니다. 새로운 행운이나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줄 귀인은 항상 여백을 향해 흘러듭니다. 오래되고 탁한 인연고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줄 훌륭한 인연이 들어올 틈이 단 1mm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인간관계 단식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모든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딱 3개월만 세워보십시오. 그 정적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을 떠올려 연락해주는 사람,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 침묵 뒤에 남은 사람들만이 당신의 인생 제2막을 함께 걸어가야 할 영혼의 보석입니다. 좋은 사람을 때 당신의 운기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여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스러운 공백이 내일 찾아올 최고의 기회를 불러들이기 위한 흔들림 없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운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가장 무거운 세 번째 진,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마음 그 자체의 짐입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잠들지 못하는 밤, 천장의 나뭇결을 바라보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후회에 짓눌릴 뻔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만약 갑자기 병에 걸리면, 돈이 부족해지면,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야말로 당신의 강혼을 빨아들이는 최대의 늪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작동하는 뇌회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회로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반송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을 위기에서 지키려는 뇌의 정상적인 방어 본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회로가 계속 폭주하면 당신의 운기는 급격히 고갈됩니다. 뇌가 항상 전투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좋은 운을 잡기 위한 직관이나 인생의 기회를 알아채는 영감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눈앞에 있는 진정한 행운의 씨앗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최고의 운명학이자 우주의 법칙을 설파한 주역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운이라는 한자를 잘 보십시오. 옮기다 라고 씁니다. 이것은 운기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에너짐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고 미래의 불안에 겁내는 것은 이 성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당신 자신의 손으로 억지로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기도 정체되면 흉으로 변합니다. 장자가 설파한 소요유의의 경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우주를 노니는 마음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써내려간 대본이며 미래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은 무대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딱 3분 동안만 당신의 멈춘 운을 움직이는 운기 상승의 의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코로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것이 황금빛이 되어 당신의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으며 마음속에 있는 후회, 질투, 그리고 실체 없는 불안을 모두 바깥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이 텅 비워졌을 때 그 여백이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강운이 자석처럼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믿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할 최고의 마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탁한 인간관계의 삿을 끊어내고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실체 없는 불안을 비워내는 것, 이 세 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는 처음으로 진짜 행운이 들어오기 위한 성스러운 여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주변과 마음을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상태로 유지하며 새로운 기운이 흐를 틈을 용기 있게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위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당신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일에만 쓰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 우주의 모든 선한 에너지는
당신을 온 힘을 가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나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는 날, 운기가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때에는 언제든 이 숲지기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언제까지나 당신 마음의 지팡이가 되어 새로운 강운을 불러드리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인생 제2막이 봄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게 갠 푸른 하늘처럼 찬란한 빛과 최고의 강운으로 가득 차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멋진 행운은 이미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